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시간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4월이지만 아직도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4월이니까 이제 따뜻하겠지 하고 얇은 옷들 꺼내 드시기 쉬운데요. 아직은 쌀쌀한 날씨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게 꼭 도톰하게 챙겨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계속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길 바라면서 4월 8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 돋보기는 3대 우스갯소리라는 유머로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3대 거짓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녀가 시집 안 간다. 노인은 이제 죽어야지. 장사꾼의 밑지고 판다. 이렇게 세 가지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우스갯소리인데요. 이 중에 마지막 말, 밑지고 판다라는 장사꾼 말은 정말 거짓말일까요? 대개는 거짓말이지만 요즘 참말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제품에 한해서 조금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물론 그 대신 사회공헌 활동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에 또 완전히 미쳤다고는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 기업들이 미치고 파는 상품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메일유업의 착한 분유입니다. 메일유업은 1999년부터 페닐캐뇽노증이라는 이른바 PKU라는 질환을 걸린 환아를 위한 특수 분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PKU라는 질환은 페닐알라닌이라고 불리는 단백질 속 아미노산을 분해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쌀밥과 고기, 생선이나 콩 등 단백질이 든 음식을 일반 사람과 똑같이 먹으면 분해 효소 부족으로 페닐알라닌이 몸에 그대로 축적됩니다. 그 결과 지능과 성장 장애를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아가 120여 명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메일유업은 이 PKU 환아 그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를 위해서 특정 아미노산을 제거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 성분을 보충한 특수분유 8종 10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 중입니다. 그 중에는 국내 16명뿐인 단풍 당뇨증 환아를 위한 분유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품 특성상 제조 과정에 수작업이 필요하고요. 판매량도 연간 3,000캔에서 9,000캔에 불과해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고 국내 대표 유제품 업체로서 책임감과 자긍심 때문에 이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환아의 부모들은 16년째 수입 특수분유의 절반 가격으로 먹거리 걱정을 덜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유가 있다면 밥도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2009년부터 PKU 환자를 위한 즉석밥 제품 햇반 저단백밥을 팔고 있습니다. 저단백밥은 단백질 함량이 일반 쌀밥의 10% 미만입니다. PKU를 앓는 자녀를 둔 직원의 건의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독자적인 단백질 제거 기술로 밥맛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가격도 1,800원 정도로 일본 수입 제품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고요. 2012년엔 세계 3대 식품박람회 중 하나인 파리 국제식품박람회에서 200대 혁신 제품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이 저단백밥의 초기 시설 투자에만 8억 원을 들였습니다. 효소 처리를 위한 별도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등 추가 비용도 적지가 않습니다. 반면 매출은 연간 2억 원 수준으로 전체 햇반 매출의 0.6%에 불과하는데요. 원가를 보전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에 따르면 과자와 스파게티, 빵 등 저단백 가공식품이 풍부한 외국과는 달리 한국에는 아직도 PKU 환자들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이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단백 즉석밥 판매는 일종의 재능 기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믿지는 장사, 식품업계뿐 아니라 제약업계에도 있습니다. 제약업계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은 낮은 이른바 퇴장 방지 의약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으로 불리는 기초 수액제가 대표적인데요.
혈관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 공정이 까다로워서 생산 원가가 높지만 꼭 필요한 기초 약제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CJ 헬스케어와 JW 중해제약, 대한약품 등이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한독약품의 제품입니다. 한독약품은 할리우드 영화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를 통해 알려진 부신백질 2영양증 특수시기를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부신백질 2영양증이란 ALD라고 흔히 불리는데요. 뇌신경세포를 파괴하는 희귀질환입니다. ALD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진행을 늦추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로렌조 오일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독약품이 수익보다는 사명감으로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속옷 브랜드들도 이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속옷 브랜드 남영 비비안은 환자에게 위안을 주는 속옷을 만듭니다. 바로 유방암 환자를 위한 전용 브래지어인데요. 유방암 전용 브래지어에는 가슴을 모아주는 딱딱한 와이어가 없습니다. 딱딱한 재질로 된 와이어는 수술 후 예민해진 가슴을 눌러서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브래지어 안쪽에 가슴 모양의 실리콘 패드를 넣을 수 있도록 입구가 넓은 보조 패드 삽입구가 있다고 합니다. 남영비비안 관계자는 가격은 일반 제품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예쁜 속옷을 입고 싶은 유방암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사이즈를 다양화하고 디자인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농심의 소식입니다. 농심도 환자는 아니지만 남다른 취향을 가진 이들을 위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새로 출시했는데요. 바로 채식주의자들을 위해서 야채 라면을 출시했습니다. 지방 함량과 열량이 국내 라면 중 최저 수준인 이 야채 라면은 육류와 생선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버섯과 양파, 마늘과 고추 등 7가지 채소로만 맛을 냈습니다. 국내 시판 중인 220여 종의 라면 가운데 채식주의자를 위한 라면은 야채 라면이 유일한데요. 하지만 이 야채 라면의 지난해 매출은 20억 원으로 농심의 전체 연간 라면 매출의 0.2% 수준에 불과합니다. 농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선 채식주의자, 스님, 이슬람 신자 등 소비층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윤을 내기 힘들지만 다양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S샵인데요. GS샵은 봉사활동을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판매 중인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키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는 아동구호 비정부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의 기부 캠페인입니다. 저체온증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영유아를 살리기 위해 털모자를 직접 만들어서 보내는 봉사활동의 일종이죠. 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GS샵이 간편한 재료들을 키트에 담아 팔고 있습니다. 키트에는 털모자 2개를 만들 수 있는 뜨개질 바늘 2개, 그리고 털실 2개가 들어있고 가격은 2만 원입니다. GS샵은 키트 제작 및 발송 비용을 후원하고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 홈쇼핑 방송을 통해 털모자 뜨기 캠페인 알리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는데요. 주로 10월부터 3월까지 비정기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19일에는 오후 3시 20분부터 30분 동안 방송해서 3천만 원어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 시간에 식품이나 주방가전 등을 판매하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면서 좋은 활동에 또 기부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밑지는 장사들, 각각의 업체들이 이미지 제고와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하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제품들 잘 눈여겨보셨다가 좋은 활동에도 동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구멍이 뚫려도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업계의 관심들, 이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에 모이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달리 고체 전해질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양음이온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액체가 아닌 고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에 변형이 있거나 구멍이 뚫리더라도 전해질이 밖으로 새지 않아서 안전한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 SDI가 올해 중 전고체 배터리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선언한 데 이어서 미국 벤처업체인 싹티3가 전고체 배터리의 시험 생산 라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싹티3는 최근 영국 청소기 제조업체인 다이슨으로부터 1,500만 달러, 우리 돈 169억 원어치의 투자를 받았고요. 제너럴 모터스와 코슬라 벤처스 등으로부터 모두 합쳐 5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동차 및 청소기용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테스트 적용을 진행한 데 이어서 본격적인 시험 생산 라인 가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요구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가 무조건 안전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가 안정성뿐만 아니라 용량과 두께를 모두 해결할 수 있고 구부리거나 말고 접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플렉서블 배터리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애초 삼성 SDI가 2013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 개발에 들어갔다고 밝혔을 당시 배터리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고체라는 물질의 특성상 액체라는 이온의 액체보다 이온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효율과 성능을 기존 제품 수준으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뛰어든 업체 싹티3는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패널, 반도체 등에 이용되는 방막 증착 방식을 이용해서 이 한계를 극복했다고 말합니다. 기존 리튬이온 에너지 밀도보다 2배 높은 리터당 1100와트아워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보유한 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지금부터 제작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싹티3의 CEO에 따르면 앞으로 비용이 킬로와트아워당 100달러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배터리 비용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싹티3는 GM 및 다이슨 등과 함께 전기차와 무선 청소기 시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역시 2013년 전고체 배터리를 처음 선보일 당시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올해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LG화학 등 세계 주요 배터리 업체들은 싹티3의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기술은 이미 다수 업체가 알고 있지만 상용화와 대량 생산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위협하진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벤처기업의 등장이 시장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싹티3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 지금까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출판사들이 소개하고 있는 새로운 신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경제학 신간에 이어서 오늘은 다양한 분야의 신간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퇴근 후 2시간이라는 책입니다. 퇴근 후 2시간, 정말 푹 쉬고 싶은 시간인데요. 그 2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하라는 걸까요?
바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퇴근 후 2시간에 달렸다고 소개하는 책입니다. 기대 수명 100세 시대가 임박했고 인생 2막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중 노후 준비 금액이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이들이 전체 4분의 1 수준이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도 48%에 달합니다. 퇴직 연령은 점점 내려가는데 평균 수명이 80대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은퇴 후 평균 30년은 더 일하고 버텨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책 퇴근 후 2시간은 퇴근 후 2시간이 퇴직 후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흥미롭게도 소설 형식을 빌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안내하는데요. 소설 형식으로 된 이 책의 주인공은 김장수 씨와 최고민 부장입니다. 김장수 씨는 베이비붐 세대의 일원으로 딸린 식구도 많고요. 퇴직을 했지만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도 걱정해야 하고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평생 경찰관으로 일했지만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는 퇴직 후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배우다가 우연히 그동안 자신의 경험과 도전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웃음과 희망을 주는 인기 강사가 됐습니다. 반면 다른 주인공, 최고민 부장은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명예퇴직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퇴 선배 김장수 씨를 만나 한 발 먼저 퇴직 후를 계획하고 제2의 일을 찾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실제 모델을 바탕으로 한 2명의 주인공을 통해서 은퇴 준비생들이 직면한 상황과 심리적인 문제들까지 현실적이고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는 책 퇴근 후 2시간이었습니다. 이 퇴근 후 2시간이 은퇴를 준비하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다음 책은 청춘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바로 청춘의 민낯이라는 제목인데요. 저자 대학가 담쟁이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의 실습 강의 출판기획 제작에서 만난 20명의 학생들입니다. 오늘날 청춘들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톡 등 청춘의 낙서가 빼곡한 온라인 담벼락을 담쟁이 덩굴처럼 오르내리며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발굴해냈습니다. 이들은 책에 실린 모든 글이 정말 다른 사람의 낙서인데 내 마음속에서 뜯어낸 듯 나와 꼭 닮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청춘들의 글에는 흥미롭게도 연애나 친구, 축제에 관련된 글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과제와 스펙,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진로에 관해서 마치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책에서 드러나는 우리 청춘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 수업에서 부여되는 개인 과제와 팀 과제에 시간을 보내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향합니다. 합판 하나를 사이에 둔 고시원에 살고 있고 또 학자금 융자 때문에 벌써부터 1,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학점 관리와 스펙 쌓기는 기본이고 출중한 외모에 다양한 경험까지 갖춰야 한다니 불안한 만큼 너도 나도 몸뚱이와 시간을 전부 스펙에 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마음은 떨쳐지지 않아 보입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청춘의 민낯, 한 꼭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책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꼭지 하나 함께 들어보시죠. 요즘 조그마한 언론사에서 영상 취재를 하는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갑작스레 주말 근무가 잡혔다. 카메라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소리 듣는다.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그런 태도 보여줄 거면 때려치워라. 새끼, 난 우리 아버지 새끼인데, 껄껄. 며칠 전 아버지께서 병원 진료차 서울에 오셨다. 우연히 보게 된 아버지의 폰 속에 저장된 내 이름은 멋진 아들이었다. 멋진 아들에서 못난 새끼로 추락하는 건 정말로 순식간이다. 네, 이렇게 청춘들이 직접 블로그나 트위터에 올린 글들이 이 책 속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말 청춘의 민낯들을 보여주는 보석 같은 글, 청춘의 민낯에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 2권의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식 한마디에서는 동아 ST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전문 의약품 점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아 ST를 비롯한 상위 제약사들의 주가는 상승 중입니다. 바로 해외 수출 및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들의 성과 덕분인데요. 동아 ST는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가 지난 3월 27일 유럽 EMA의 허가를 받으면서 제품 매출과 향후 로열티 수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 ST의 1분기 실적, 수출 실적 호조에 따라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동아 ST 1분기 실적은 별도 매출액 1,472억 원으로 전년보다 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122억 원 정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 정도의 상승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항결핵제 크로세린을 중심으로 수출 실적 호조가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그동안 지연된 WHO향 API 주문 발생 중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익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수출 사업부의 성장성은 회복 전망이 보입니다. 해외 수출 사업부는 바이오 의약품, 바카스, 원료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앞세운 이머징 마켓 향의 성장으로 2015년에는 20%, 2016년에는 약 17%의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케팅비 절감 노력에 따른 판매 관리비 감소로 1분기의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개선된 8.3%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5년 국내 시장 영업 환경은 아직 비우호적이지만 신제품 출시로 소폭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상 3상 중인 위염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 난포 자극 호르몬, 그리고 인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 등 신제품 9개 품목이 2015년 출시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요 품목인 스티레네 특허가 올 7월에 만료되면서 보험약가 인하는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신제품과 보험약가 인하가 맞물리면서 큰 폭의 외형 성장은 어려울 전망인데요. 동아 ST가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 2015년 3월 27일 유럽 EMA 허가를 받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동아 ST는 이 유럽 내 허가 판매에 대한 30억 원 규모의 수익이 이미 예상되고요. 미국 매출액은 2014년 3분기 240만 달러, 4분기에는 360만 달러를 기록한 만큼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의 5에서 7%대 로열티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아 ST, 해외 시장에서 호조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오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는 바로 복효근 시인의 마침표에 대하여라는 시입니다. 이 마침표라는 것, 한 문장을 쓰고 나면 동그랗게 꼭 찍습니다. 나라별로 마침표의 모양은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작고 까만 점이기도 하고요. 안이 비어있는 작은 동그라미인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이나 마침표가 동그란 모양이라는 것은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 마침표를 들여다보고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시 함께 들어보시죠. 마침표에 대하여 복효근 문장을 완성하고 마침표를 찍는다. 끝이라는 거다. 마침표는 씨알을 닮았다. 하필이면 네모도 세모도 아니고 둥그런 씨알 모양이란 말이냐. 마침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뜻이다. 누구의 마침표냐. 반쯤은 땅에 묻히고 반쯤은 하늘 향해 솟은 오늘 새로 생긴 저 무덤. 무엇의 씨앗이라는 등 둥글다.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거다.
마침표의 둥그런 모양을 CR에 비유했습니다. 끝을 의미하는 마침표가 사실은 시작을 의미하는 CR과 같다는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끝이 시작을 의미한다고 믿으시나요? 무엇 한 가지가 끝나면 반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기분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시작과 끝, 생각해보면 모두 같은 말일 수도 있겠네요. 시작이든 끝이든 모든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돋보기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경제 돋보기 마침표를 동그랗게 찍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일 또 다른 시작으로 좋은 소식들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4월 8일 수요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오늘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